안녕하세요. 시드니 부동산 아카데미 황대근 소장입니다. 자, 벌써 4월 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들 어떻게 부동산 세금 준비들 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의 주제는 다들 궁금해하시는 네거티브 기어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거티브 기어링 다들 들어는 보셨겠지만 정작 마지막에 회계사님이 다 해주셔서 임대용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 다 해결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세금 그거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준비된 웹사이트를 들어오시면 세금 얼마나 내는지 확인이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연봉이 7만이신 분은 자, 수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7만 불 중에서 14,297달러라고 하는 돈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분께서 임대용 부동산으로 손해를 무려 12,000불 정도를 보게 되었을 때 실제 내가 적용받는 수입은 58,000이 됩니다. 네, 7만 불에서 12,000을 제하고 58,000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58,000일 때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은 얼마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1,397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14,297달러에서 1,397달러를 제하시게 된다면은 세금을 4,000이라고 하는 돈을 덜 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네거티브 기어링의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득이 나고 손해가 나는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렌트를 준 부동산, 수익, 지출금, 실제 이득, 이 단어들만 이해하셔도 오늘 50%는 먹고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첫 번째로 렌트를 준 부동산. 자, 이것은 네거티브 기어링은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렌트를 준 집에만 해당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수익. 렌트를 주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수익이 있겠죠. 네, 그것이 바로 렌트 수익입니다. 자, 세 번째 지출금. 각종 내야 하는 부동산 지출 비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출금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실제 이득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수익과 지출금을 계산하고 나면 실제 이득 혹은 이제 손해의 결과가 나오겠죠. 내가 손해 쥐게 되는 것이 있다라면 이득이 난 것이고 손해 쥐는 게 없다라면 손해를 보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손해를 본 경우 호주 국가에서는 그 손해를 본 만큼 세금에서 돌려준다는 것이 바로 네거티브 기어링의 혜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임대용 부동산의 수익은 무엇이고 지출금은 무엇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은 간단히 렌트비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출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먼저 부동산을 구매하느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빌린 돈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리고 각종 관리비가 있는데 집을 소유하게 되는 순간 발생하는 관리비들이 있습니다. 아파트라면 스트라타 레비, 그리고 워터 레이트, 그리고 뭐 카운슬 레이트,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주변에 지인분들이 집 샀다고 다들 부러워하시는데요. 그분들이 3개월마다 나가는 저 비용들 때문에 다들 힘들어합니다. 이것이 바로 집주인이 되면 갖는 responsibility, 바로 책임감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지출금으로는 부동산의 관리를 맡기셨으면 부동산 관리비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또 어떠한 지출금들이 있을까요? 고장, 수리? 네, 맞습니다. 집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수명이 다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뜻밖의 수리비가 여러분이 지출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혜택을 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하자니 갑자기 하품이 몰려오시나요? 그렇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수학 아니라 산수입니다. 그냥 대입시키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하나의 시나리오를 준비를 해서
그것을 예시로 해서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준비된 엑셀로 해서 실제로 계산을 한번 뽑아 보도록 할게요. 자, 말씀드린 대로 60만 불이라고 하는 돈을 주고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디포짓은 20%를 해서 12만 불. 그러면 이제 80%인 48만 불을 빌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자는 4.2%. 예. 자, 4.2%의 이자라고 했을 때 연간 발생하는 금액은 대출이자는 바로 2116불이 됩니다. 자, 이것을 주로 나누었을 때 정확히 이제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은 52주로 나눠주시면은 388불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렌트를 만약에 이렇게 500불로 뺐을 때 이자만 이제 388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 112불이죠. 예, 그 정도의 수익이 이제 돈이 이제 플러스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다른 지출금들이 또 있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빼보면 돼요. 자, 그래서 카운슬은 1년에 1112불로 보고요. 그리고 워터는 712불, 스트라타는 2800. 그리고 부동산에 관리를 주셨기 때문에 연간 이제 1200불 정도의 관리비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 1년간 총 발생하는 금액이 25,984불이 나와요. 예. 그러면은 연간 렌트를 500에 줬을 때 1년이면은 52주 26,000불이 되죠. 예. 26,000에서 지출금 25,984불을 빼게 되시면은 16불이라고 하는 이득이 난다는 겁니다. 이런 부동산 투자를 했더니 올 한 해 내가 16불이라는 이익을 챙기셨는데, 그러면 뭐 이거 뭐 세금 더 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자고로 투자란 큰 이득을 보기 위해서 다들 이제 하는 건데, 남 좋은 일만 하는 것 같아요 라고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영상 초반에 설명드린 7만 불 버는 사람이 임대용 부동산 덕분에 무슨 세금을 14,297에서 이거 낼 걸 갖다가 ATO 1,397불만 주면 돼서 뭐 3,900불 세금 리턴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막상 계산을 해보니 16불 플러스가 났단 말이에요. 이거 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크게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호주에서만 볼 수 있는 감가상각, 디프리시에이션의 혜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감가상각이란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구글에 들어오셔서 그냥 여기다 감가상각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키백과로 들어가서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감가상각,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산의 가치 감소를 회계에 반영하는 것이다. 경제학적으로는 자산의 가치 감소를 의미하나 회계학의 관점에서 감가상각이란 취득한 자산의 원가, 구매 금액이 되겠죠. 예, 자산의 사용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더 쉽게 풀이를 하자면 500만 원이라고 하는 물건을 샀어요. 그리고 이게 10년에 걸쳐서 사용 가능한 유형 자산의 경우로 보았을 때에는 자, 1년 차에 50만 원이라고 하는 값어치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물건의 가치는 450만 원이 되고 감가상각은 50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는 것도 호주에서는 감가상각의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감가상각 디프리시에이션 리포트를 한번 보시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실제 캔터베리에 위치한 원베드 아파트의 감가상각 리포트가 됩니다. 자, 2016년부터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2057년까지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한 40년에 걸쳐서 감가상각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첫 해에 볼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은 amount claimable이라고 해서 12,691불이 되죠. 그러니까 첫 해에는 이만큼의 가치가 하락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호주 정부에서는 혜택을 적용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감가상각이라는 것을 보시면은 net profit, 실제 이득 16불에서 감가상각
12,675불을 적용시키시면은 12,659불이 마이너스가 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은 올 한해 나의 수입은 7만 불이었습니다. 예. 그 7만 불 수입에 대한 세금은 14,297불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수입에서 제외할 손실금 12,659불이죠. 이것을 제하게 되면은 내가 실제로 세금 신고하게 되는 내 인컴은 바로 57,325불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7,325불에 해당되는 세금은 1,397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4,297과 1,397을 빼시면은 3,90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올 한 해 내가 저금하게 되는 세금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3,900불이라고 하면 다들 도대체 어느 정도의 금액인가 쉽게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한 주로 계산을 해보면 75불이라는 금액이 나오고요. 이것을 저희가 생활에 보통 이제 발생하는 금액들과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monthly 한 달에 휴대폰 요금 내시죠. 그게 통상 무제한이 한 60불에서 한 80불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 75불 세이브 하는데 휴대폰비는 한 달에 60에서 80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주에 이제 기차 타시고 버스 타시고 하시죠. 이거 주에 58 카드 사용하시면은 맥시멈으로 차지되는 게 63불하고 20센트라고 해요. 제가 구글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리고 양념통닭 한 마리 36불이에요. 그리고 커피 한 잔 3불 50 정도 되죠. 75불에서 커피 한 잔 3불 50을 나누게 하시면은 무려 21잔 정도가 나와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들 저 3,900불로 여행도 하실 수 있습니다. 홀리데이 제스타 들어가시면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들어가서 보시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발리 가실 때 한 명당 795불이에요. 그러니까 호텔에다가 세븐나이츠 그리고 비행기 왕복권이 되겠죠. 이거 다 해서 두 분 뭐 가족 여행 가도 될 정도가 되겠네요. 이제 어느 정도의 혜택이 되는지 몸에 와 닿으신가요? 이게 만약 두 채라면 연간 보는 혜택이 7,800불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호주에서는 돈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실제로 자기 자산을 부동산에 많이 비중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ABN 개인 사업자로 세금 신고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자동차 사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연료 등은 세금 공제 신청이 가능하세요. 그런데 회사에서 소속이 돼서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자동차 사용에 대한 부분, 연료 등은 세금 공제 절대 못 받으십니다. 자, 그 이유는 내가 받는 월급에 그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월급쟁이 분들에게는 세금을 어떻게 해서든 적게 내시려면 유일한 방법은 네거티브 기어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서 다 좋은 건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투자를 했다면 당연히 수익이 나야 하는데 이렇게 무언가 내가 투자를 해서 마이너스 즉 손해를 본다라면 투자 그거 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거티브 기어링 그거 혜택 보면 좋아요. 정작 텍스 리턴 때 돈 많이 돌려받고 그러면 이제 왠지 뭐 꽁돈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 일단 돈이라는 것에 움직임이 생기면 분명 내가 돈을 먼저 지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돌려받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럴 때 내 생활에 이것이 크게 영향을 끼친다면 이 또한 내 삶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엄청난 스트레스로 나에게 돌아오게 되겠죠. 그것을 저희가 또 주의해야 합니다. 즉 투자라는 것을 할 때 내 상황을 정확히 진단을 하셔서 하시라는 겁니다.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이 된다고 무작정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호주 네거티브 기어링의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보편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정확히 어떠한 세금 혜택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회계사님과 이야기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네거티브 기어링 여러분들께서 제가 보여드린 대로 본인께서 직접 계산할 일은 절대 없으실 거예요. 자, 회계사분들께서 다 해드릴 테니 대신 내가 어떠한 서류를 회계사에게 건네주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보통 한번 보시고 다음날 되시면 이 모든 내용들을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매해 6월에 꺼내 보셔서 시청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오늘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네거티브 기어링 그거 받으면 좋은 혜택이다. 그렇지만 행동으로 움직이기 전에 나의 정확한 재정적 상태를 파악하자. 이상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다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